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벌써 2024년 상반기가 시작을 하고 농협은행은 또 채용이 지나가고 하나은행 채용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 하나은행 자기소개서 특강을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분한테 몇 가지 안내사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자기소개서에 물론 공을 들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소개서에 공을 드리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복붙해서 제출하시고 필기 준비하시라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실제로 작년에 이제 제가 하나은행 면접 특강을 진행하다 보니까 공기업 준비생 분들이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공기업스럽게 쓰셨는데도 합격을 하신 경우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미루어 봤을 때는 외국어 성적이나 이런 요소들도 좀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오래 골머리 썩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도와드리기는 할 건데 문제는 면접에서 자기소개서를 보고 질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에 그렇게 공들일 필요는 없지만 이전에 다른 은행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두신 게 있다면 빠르게 복붙을 해서 제출해 주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최대한 복붙하실 수 있는 이 한 달 자기소개서 완성 과정 혹은 3주 완성 이렇게 열흘만 진행을 하실 수도 있어서 지금 상반기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 과정을 통해 500자 이내로 첨삭이 가능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문항은 이전과 비슷하지만 글자 수만 줄어든 거라서 혹시 이전에 작성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번 문항으로 먼저 넘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에 지원하신 이유를 본인의 지원 분야와 연관지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왜 행원이 되고 싶고 행원으로서 왜 하나은행을 선택했는지가 이 1번 문항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한 이유를 400자로 그리고 내가 왜 하나은행인지 이런 것들을 400자로 400자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뒤에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자기소개서 강의할 때마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하셨던 일들을 쭉 정리하신 다음에 이 안에서 행원과 관련된 일을 찾아주셔야 돼요. 고객 관련된 경험이라던가 금융 관련된 경험이라던가 선택을 하신 다음에 나는 영업을 하는 게 맞아서 나는 금융이 맞아서 행원을 선택하고 싶어. 예를 들어 난 금융이 맞아서 행원이 되고 싶은데 왜 수많은 금융 기업들 중에 은행이냐고 묻는다면 그 중에 나는 영업이 맞기 때문이야. 난 영업이 되게 맞아. 근데 수많은 영업 중에 왜 금융 영업을 하고 싶냐면 내가 금융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금융 영업이 하고 싶은 이유를 행원을 택하게 된 이유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목표를 향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은행 그리고 은행이 왜 부합한지 하나은행이 왜 부합한지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반 분들은 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 찾아서 정리해 주시는데 그거를 주도나 창의해서 행원과 가장 비슷한 일을 했던 경험을 갖고 오셔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해오면서 행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어 라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경험 줄이고 내가 이러한 경험들을 했고 왜 행원을 꿈꾸게 되었는지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템플릿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이 지역 인재이시라면은 지역에 대한 애정도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은행 자기소개서에서도 보겠지만 행원에 적합한 성향인지 아닌지를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공준생 분들도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 이렇게 은행에 많이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사무 업무만 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영업도 선호하는 사람일까를 파악하기 위해 행원에 적합한 성향을 묻는 질문이 많고 이 1번 문항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왜 행원에 부합한지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잘못 기재됐는데 4번하고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4번하고 1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4번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다 듣고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목표를 정해주셔야 돼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나는 어떠한 직업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인데 먼저 여기에서는 왜 행원이 되고 싶은지를 먼저 400자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경험 당시 혹은 경험들을 하면서 이러한 업무를 혹은 업무들을 해왔습니다. 내가 이런 업무를 통해서 성과를 내면서 나는 어떠한 직업을 희망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바로 이게 나와야 돼요. 내가 금융 관련된 일을 많이 했는데 영업이 맞아. 영업 관련된 일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금융 영업을 하고 싶어. 혹은 고객 관련한 응대 업무를 했는데 나는 그 중에서 영업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행원이 되고 싶었던 경험을 여기에 풀어주시면 돼요. 이 외에도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나는 영업과 관련된 일 혹은 금융과 관련된 일 등 이러이러한 직업을 희망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 행원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은 나는 금융과 관련된 일을 쭉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난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금융 영업을 꿈꿔왔어. 나는 사람 만나는 일을 쭉 해왔는데 그 중에서 나는 설득을 하는 게 좋고 또 금융 공부를 했기 때문에 행운을 선택했어. 나는 영업과 관련된 일을 쭉 해왔는데 나는 경영학과 이수했고 금융 관련 공부했고 금융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금융 영업을 하고 싶어. 이 내용을 여기에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왜 행운이 되고 싶은지 이렇게 400자에 풀어주신 다음에 내가 왜 하나은행인지를 여기에 풀어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러한 직무 목표, 기금 혹은 WM인데 그냥 기금 WM도 좋지만 뭐 중소기업을 위한 혹은 수출기업을 위한 이러한 기금이 되고 싶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러한 하나은행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이 목표를 갖게 된 이유를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나는 금융이 맞아, 영업이 맞아 라고 했던 행원이 되고 싶었던 계기를 기재를 해주시는 거면은 여기에는 내가 WM 혹은 기금을 하고 싶은 계기가 이런 거야 를 풀어주시면 돼요. 내가 경험 당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대상 직무, 소상공인을 위한 WM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은행을 찾던 중에 하나은행은 내가 하고 싶은 이 기금이나 WM과 관련된 장점들이 쭉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지원하게 되었어. 입행 후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뒤에 예시를 보여드리면 아마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겠습니다. 23년도 하반기 하나은행 예시 그대로 활용을 해봤는데요. 목표를 달성하며 미래를 설계하자 소제목 잡고 주어진 목표 이상을 달성하고 계획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경험들을 통해 이러한 직업을 꿈꾸게 되었대요. 여기서부터 나는 좀 목표지향적 성향이야 라는 게 먼저 드러나게 되죠. 내가 이런 업무를 할 때 고객 포트폴리오 제공하면서 이러한 직업을 꿈꾸게 됐어. 나는 어떤 류의 직업을, 나는 고객 만나고 미래 설계하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특히 나는 이렇게 성과와 추이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금융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 그리고 내가 이런 자격증 취득하면서 전문성도 쌓았다? 이게 뭐냐면요. 나는 고객 만나는 거 좋아하고 관리 잘하고 영업 좋아하는데 금융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원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 라고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하나은행인지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에 입행 후에 나는 수출기업 전문 금융인으로 성장하고 싶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사실 조금 이 자기소개서는 옳지 않은 예시이긴 해요. 왜냐면 이 앞에서는 굉장히 WM처럼 말했는데 여기서는 되게 기금처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최대한 제 거와 좀 다르게 작성하시길 바라서 좀 따로 작성을 했는데 여러분은 웬만하면 이 두 개를 일맥상통한 경험으로 일맥상통한 흐름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 적히는 이 부분에 적히는 경험과 이 부분에 적히는 경험을 따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출기업 전문 금융인으로 성장하고 싶다. 단연간 기업 분석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수출기업이 증가하는 지금 이러이러한 은행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기업금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은행을 찾아보던 중에 하나은행은 외환의 힘을 바탕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흐름으로 쭉 풀어주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뭐냐면 내가 금융이랑 영업 중 뭐가 맞아서 행원을 선택했는지 풀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WM 기금 중 이게 되고 싶은데 하나은행이 적합한 이유는 이거야를 1000자, 800자에 나눠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00자, 400자 나눠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번 문항 바로 볼게요. 뭐 온기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협업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성원 간 협업을 끌어내거나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인데 뭐 협업이나 갈등 중에 우리 완성반 회원분들 협업이나 갈등 중에 찾아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은 새로 작성하시는 분들은 뭘 찾아주시면 되냐면은 조직에서 다 함께 일하는 조직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갔던 경험으로 일단 1번으로 찾아봐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조직이 뭐랑 관련되는 게 좋냐면 금융, 고객, 영업 혹은 디지털과 관련된 게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사무 업무 이런 것도 좋지만 사람을 만나는 경험, 영업을 하는 경험 혹은 금융 관련 경험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갔던 경험을 1번으로 찾아봐 주세요. 그 안에서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 고객이 부족하다, 의견이 차이 난다, 팀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나는 이런 목표를 위해서 구성원 간의 협업을 어떻게 끌어냈어를 작성하시는 게 바로 2번 문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고객 만족이나 영업 목표를 두고 나아갔다는 경험이나 투자 대회 등의 목표를 갖고 나아갔던 경험이나 금융 어플 관련해서 만들거나 뭐 리뷰하거나 이런 활동, 조직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설문조사 목표라든가 아니면 인원 모으기나 아니면 모금하기 이런 행사들의 목표를 두고 나아갔던 경험들을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달 회원분들은 협업이나 갈등 우리 500자로 정리했잖아요. 거기에 본론 설명 조금 추가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조금 추가해 주시고 마지막 문단에 이를 통해 뭐를 느낄 수 있었다만 추가하시면 800자 금방 완성되실 거예요. 이 문항은 사실 복붙하고 끝내도 되는 거기는 한데 여러분이 근데 선생님 문항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협업만 쓰면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협업이라는 소재 자체는 그 구성 안에 협업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나 협업 과정에서 있었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 문항 복잡하다고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그냥 협업 소재 쓰셨던 거 복붙해 주시거나 협업 목표를 향해 나아갔던 경험, 여기서 내가 했던 활동을 모아서 800자로 작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템플릿 볼게요. 경험 당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항상 협업에는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겨내고 혹은 협업을 통해 성과를 이뤄낸 경험이 있대요. 당시 목표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목표를 위해 협업한 경험을 찾으셔야 돼요. 이때 이런 노력을 했으나 어려움이 발생했고 해결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요. 이를 통해 협업은 뭐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입행 후에도 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냥 바로 예시를 볼 건데 제가 23년도 하반기 하나은행에 썼던 소재를 그대로 갖고 와서 800자로 늘리기만 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개발 프로젝트 당시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편리한 결제 앱인데 이런 게 있으면 뭐가 좋냐면 디지털도 강조할 수 있고요. 협업도 강조할 수 있고 금융도 강조할 수 있고 고객도 강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금융 어플과 관련된 소재가 있다면은 자기소개서 1번이나 4번 안에 풀어주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이거를 통해서 1위를 달성한 경험이 있대요. 당시 이런 걸 해야 됐는데 여기 나와있죠. 어려움이 하지만 회의 과정에서 각 부서의 업무와 구현 가능 범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 의견이 충돌해서 업무가 지연되었대요. 이런 어려움이 발생해서 이제 나는 협업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사전 멘토링 제도를 제안했어요. 이를 위해 어떻게 했냐면은 더불어 어떻게 했냐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결과 공모전 1일 쾌거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행원이 돼서도 지점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이때 방관을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협업을 위해 아이디어를 끌어오는 적극적인 사람이 될 거야를 경험에 빗대어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느낀 점이 나왔어요. 서로 다른 업무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해폭이 넓어져 더 나은 고객 만족과 실적 향상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경험을 통해 그런 걸 느꼈다. 그래서 하나은행이 일원이 되어서도 손님과 하나은행의 성장을 위해 이런 길을 어떻게 모색하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갖고 계신 협업 소재 갖고 와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협업했는지 그리고 내가 입행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 안에 최대한 비슷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미래에 대한 용기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변화를 시도한 경험인데요. 이거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우리 회원반분들 볼게요. 창의 1차와 도전 1차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창의 1차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요게 마찬가지로 본문 설명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느낀 점 추가해 주시면 되고 우리 새로 작성하시는 분들 볼게요. 선생님 이게 새로운 용기라고 하는데 도전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사실 도전으로도 쓸 수 있는데 제가 창의성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조직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 무조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용기를 갖고 제안을 해야지 우리 부장사장님한테 용기 없이 제안을 하기는 아마 신입으로서 어려울 수 있잖아요. 뭐든 제안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변화를 시도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 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창의 경험을 끌어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작성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 앞에 협업이랑 똑같아요. 금융이나 고객 영업과 관련된 소재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아까는 협업으로 해결했는데 이거는 창의성으로 해결한 경험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왜 두려움을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냐라고 봤을 때 뭐 이미 정해진 관습이 있었다던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부족했다던가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어려움이 생겼지만 나는 창의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는 물러서지 않고 협업으로 해결했잖아요. 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물러서지 않고 창의성으로 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를 여기에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도 비슷해요. 고객 만족이나 영업 목표를 갖고 노력했을 때 투자 대회를 갖고 뭐 노력을 했을 때 어려움이 생겼고 다만 협업으로 해결했던 경험, 창의로 해결했던 경험을 2, 3번에 나란히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엄청 중요한 문항, 템플릿이 막 중요한 문항은 아니라서 여러분이 정리한 내용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뭐만 요게 드러나면 되냐면 내가 창의성을 제한하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려운 상황이었어만 요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됩니다. 템플릿 한번 살펴볼게요. 경험 당시 이러한 변화 시도 창의성을 제한해서 성과를 달성한 경험이 있대요. 당시 우리에게 어떤 목표가 있었어요. 2가지씩. 이게 우리가 반드시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두려움이 내가 변화를 시도하기에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으나 우리는 반드시 시도하고 변화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매출 달성을 위해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를 위해 내가 창의성을 어떻게 발휘해서 노력한 결과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고 내가
조직을 위해서 모든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구나라는 중요성을 느꼈어. 입행 후에도 그렇게 할 거야. 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내용 예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능자소서 창의일자 그대로 갖고 와봤어요. 카페 근무 당시에 출근 시간 프로모션을 시도해서 매출을 증대한 경험이 있대요. 당시 디저트 메뉴 판매가 저조해서 버려지는 메뉴가 많은 상황이었대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문제 해결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게 왜 어려웠냐면 기존에 정해진 발주 방식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시도한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뭔가 시도를 하기 두려운 상황을 이렇게 이 부분만 좀 강하게 어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먼저 또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력한 결과 매출을 몇 % 높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내가 한 일을 창의성으로 내가 이런 프로모션을 제안했다라는 거를 풀어주시면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 답습하기보다는 작지만 변화를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입행 후에도 손님과 지점의 변화를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미래를 추구하는 행운이 될 거야 라는 것만 여기에 정리해 주시면 돼요. 즉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뒤로 빠지는 방관자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적극적인 인재다라는 것만 여기에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아까 1번하고 4번의 차이를 둬야 한다고 했는데 보겠습니다.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동의 동기, 원동력에 대해 입행 후 하나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연관지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조금 난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이게 사실 입행 후 포부를 묻는 건데 이게 뭐만 들어가면 되냐면 여러분의 원동력만 풀어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게 뭐냐면은 자, 조금 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1번에서 물은 거는 여기 이렇게 입행을 하기 위해 뭘 노력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행원이 되고 싶었고 이 행원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 물어봤냐면은 그리고 이 4번에서는 자 너는 행원이 됐어. 그리고 네가 1번에서 어떤 목표가 될 거라고 말을 했지. 그럼 행운으로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래를 이 4번에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입행 후 포부 묻는 문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행동의 동기 원동력이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뭘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얘가 입행에서 계속 자격증 공부하고 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인재인가? 입행에서 계속 실적하고 성과 내야 되는데 그걸 즐길 수 있는 인재인가? 즉 이건 뭐냐면 얘는 행운에 부합한 인재인가를 묻기 위해 이 4번을 묻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실제로 이제 저랑 수업을 하다 보면 하나은행 수업을 하다 보면 공기업 준비하시다가 하나은행 필기를 붙어서 저한테 면접 컨설팅을 오세요. 근데 하다가 근데 선생님 저는 사실 너무 공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영업을 하라 그러면 저는 영업을 하나도 못할 것 같고 하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오래 못 다닐 것 같아요. 저 면접 안 보러 갈래요 하시는 분들이 진짜 왕왕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나는 이렇게 원동력을 갖고 나는 행운에 맞는 원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를 확인하기 위해 이 질문을 묻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표시해야 할, 작성해야 할 행동, 동기, 원동력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에 대한 가치관이나 성장 욕구나 목표 지향적 성향을 드러내는 가치관들이 기재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입행 후 포부는 이러이러한 자격증 취득할 거고 내가 뭐 어떤 센터에서 어떻게 성장할 거다, 지역 1위 할 거다, 어떤 고객을 다 모을 거다 이런 정성적 목표까지 해서 단기, 장기적 목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이 입행 후 포부 350자 쓰시는데 이게 동기 350자가 아니네요. 더 작성하셔서 글자 수 늘려서 동기, 나의 원동력만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입행 후 포부를 원래 작성하신 분들은 입행 후 포부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가치관만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이 입행 후 포부는 뭐냐면 이거예요. 나 너와의 미래를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나 하나은행 들어가서 행운으로서 이렇게 성장할 루트까지 계획까지 다 세워봤는데 니들은 안 뽑을 거야? 이런 거거든요. 나 너랑 데이트 계획 다 세워왔어. 그러니까 나랑 데이트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로 성장 플랜이 있다라는 걸 이 문항에 보여주시면 돼서 템플릿부터 살펴볼게요. 이런 원동력이나 가치관을 바탕으로 난 어떻게 성장을 해왔어요. 나한테는 가치관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원동력을 발휘해 이런 성과를 내와서 조직에 도움이 되었다 혹은 개인의 성장을 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라는 걸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요게 작성한 문장과 이 작성한 문장이 같다면 굳이 중복해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정리를 하자면 나의 원동력은 이거야. 나는 이렇게 항상 성장해왔어. 이것과 근거도 있다. 나 예전에도 이 가치관으로 이렇게 성장해왔던 사람이니까 믿어봐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은행에 맞는 사람이라는 걸 한번 풀어줘요. 이런 원동력을 바탕으로 하나은행에서 입행 목표 우리 1번에 적성했죠. WM 기금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겠다 정리했죠. 목표로서 어떻게 성장할 거야.
목표는 어떤 업무로서 어떻게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 내가 정한 목표가 중요한 이유를 풀어줬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기여하면서 성장할 거야. 이 내가 정한 이 목표는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 입행 후 어떻게 성장하겠습니다. 해서 4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 바로 볼게요. 하반기 소재 그대로 갖고 왔어요. 내 자리는 내가 만든다는 강한 목표의식을 원동력 삼아서 이게 원동력이에요. 다양한 금융 및 영업활동에서 그 역할을 인정받아왔대요. 항상 1등 판매자가 되어 지점 내에 게재되거나 추가적인 업무를 제안받을 때마다 이렇게 노력해왔어.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교육 컨설팅 당시에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는 공부했던 사람이고 이렇게 테스트까지 참여 매출 준대까지 기여했어. 나 이렇게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야 라는 거를 쭉 풀어줬어요. 이런 원동력을 기반으로 입행 후에 지역 인재라고 가정을 하고 소상공인 WM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 왜 소상공인 WM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자격증 취득할 거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노력할 거야 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행동 동기 원동력에 가장 많이 작성을 하실 게 뭐 따뜻한 사회다, 나눔이다, 지역사회 공헌이다 이런 거 작성을 하실 텐데 은행은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란 사람 자체가 업무를 어떨 때 더 잘하고 싶고 업무를 더 잘하게 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원동력이 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세요. 그래서 나는 업무할 때 뭐가 있어야 어떤 게 있어야 더 열심히 하지? 나는 어떤 경우에 뭐를 보고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하나은행을 빠르게 훑어봤는데요. 1번하고 4번도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사실은 그래프로 봤을 때 행원이 되기 전, 행원된 후라고 나눠주시면 되고 이 3번도 그냥 조직 목표를, 은행과 관련된 조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이 협업이냐 창의성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 4, 2, 3이 비슷한 문항으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걸로 다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걸로 복붙을 해주시되 좀 행원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 행원과 관련된 소재를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작성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하나은행 세일즈 면접 생겼죠. 그만큼 영업력이 중요한 은행입니다. 영업력 강조해주세요. 저희 면접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